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다사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박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딥드림 제너레이터 사용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다양한 수업에서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딥드림 제너레이터는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무료로 사용했을 때 하루 4개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부터 부분 유료화가 되었고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회 결제가 필요합니다. 결제 이후로는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했던 아이디를 사용한다면 추가 결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딥드림 제너레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을 활용해 업로드한 이미지를 특정 스타일에 맞게 변형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고양이 사진이 고흐의 그림처럼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주는 텍스트 투 이미지 기능 또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래쪽에 간단한 3가지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딥드림 제너레이터는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크롬을 연 다음 검색창에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검색합니다. 다양한 검색 결과가 보이는데요. 가장 위쪽에 있는 딥드림 제너레이터 사이트를 선택해 접속해 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딥드림 제너레이터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먼저 로그인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가장 위에 보면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 보이는 구글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구글 아이디는 개인 구글 아이디도 접속이 가능하고 교육청에서 일괄로 만들어준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이디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구글 버튼을 눌러서 접속했습니다. 그러면 사이트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커다랗게 보이는 사진은 다른 사람이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활용하여서 생성해낸 사진입니다. 작품들을 확인하면서 딥드림 제너레이터로는 이런 사진들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보이는 주황색 제너레이트 버튼은 사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잠시 후에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버튼 오른쪽으로는 에너지가 보입니다. 이 에너지는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횟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어떤 크기의 그림을 만드느냐 혹은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소모량이 다릅니다. 오른쪽에 사용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게 되면 이때까지 생성했던 다양한 그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이 화면으로 접속해 줍니다. 딥드림 제너레이터에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텍스트 투 드림, 딥 스타일, 딥 드림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 텍스트 투 드림과 딥 스타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있는 딥 스타일을 선택해 줍니다. 딥 스타일은 내가 업로드한 사진을
다른 그림의 스타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1번 Choose Base Image, 2번 Choose Style Image, 3번 Generate입니다.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가면 쉽게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 이미지는 원본이 되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베이스 이미지를 올리고 스타일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베이스 이미지가 스타일 이미지처럼 바뀌게 되는데요. 베이스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이미지는 직접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이나 그림도 가능합니다. 이때 저작권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저는 학생들과 수업할 때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받습니다. 크롬에서 픽사베이를 검색합니다. 픽사베이 사이트로 접속하겠습니다. 픽사베이는 방금 사용했던 딥드림 제너레이터와 같이 구글 아이디로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다양한 그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대부분의 사진이 저작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검색도 지원하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운 저학년 학생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픽사베이에서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저는 숲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다양한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위쪽에 있는 스폰서 이미지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아래쪽에 있는 로열티 없는 이미지, 즉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이것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확인하고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크기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딥드림 제너레이터에서도 화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라이선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선스에 들어가면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컨텐츠 자체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부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다운받아졌기 때문에 픽사베이에서 딥드림 제너레이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베이스 이미지를 업로드 해볼 텐데요. 1번 Choose Base Image를 선택하겠습니다. 업로드 파일을 선택해서 방금 다운받은 숲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아래 보이는 다양한 이미지들은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던 이미지들인데요. 딥드림 제너레이터에서는 같은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이전에 업로드했던 다양한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옆에 방금 사진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타일 이미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이미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딥드림 제너레이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내가 선택한 사진을 스타일 이미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고흐의 작품을 선택해 줍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세팅을 할 수 있는 창이 보이는데요. 눌러보면 크기와 강조 혹은 스케일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무관하니 3번 제너레이트 버튼으로 내려와 봅니다. 왼쪽에 보이는 번개 표시는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이미지를 하나 만들 때 5의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딥드림 제너레이터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할 때 이미지를 생성하는 동안 다양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의 원리나 딥드림 제너레이터가 어떤 원리로 이미지를 생성하는지,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를 어디에 업로드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수업 시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신중하게 생성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업로드한 숲 사진이 고흐가 그린 것처럼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학생들과 함께 여러 스타일의 그림을 쉽게 생성해 줄 수 있는 것이 딥드림 제너레이터의 장점입니다. 완성된 사진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거나 이미지 복사를 누르면 됩니다. 이때 만약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미지를 길게 터치하여서 갤러리의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텍스트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생성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아래쪽에 텍스트 프롬프트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프롬프트는 인공지능에게 내리는 지시입니다. 생성하기 원하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인공지능에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때 설명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인공지능이 내가 원하는 그림을 생성해 줍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단어로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단어는 쉼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영어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영어 사전을 활용하거나 번역기를 사용하면 쉽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단어를 활용해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 건데요. 쉽게 고래, 달, 밤, 바다 4가지 단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입력하고 쉼표를 넣은 다음 스페이스바로 한 칸을 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다양한 설정들을 추가하는 칸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베이스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칸이 보입니다. 베이스 이미지는 기본이 되는 이미지를 의미하는데 업로드하게 되면 그 이미지를 위에 있는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바꿔줍니다. 굳이 업로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도 AI 모델, 그리고 그림의 질, 부정적인 프롬프트 등등 다양한 설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설정을 바꿀 때마다 에너지가 늘어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값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설명이다 보니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에너지 5가 소모된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생성을 해줍니다.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2드림은 이미지를 활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입력했던 달과 하늘, 밤, 고래, 바다가 표현이 되었는데요.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분위기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프롬프트를 바꾸거나 똑같은 프롬프트로 다시 생성해보는 활동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을 해 저장하거나 태블릿을 활용한다면 그림을 길게 눌러서 갤러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활용해 어떤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수업 사례를 활용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사례는 3학년 2학기 미술 9단원 상상이 꿈틀 3차시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태블릿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차시는 상상의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 주제인데요. 인공지능을 접목한 수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수업 목표는 인공지능으로 상상의 공간 표현하기입니다. 먼저 다양한 재료로 상상의 공간을 표현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공간을 살펴보면서 재료가 바뀌면 작품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발표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딥드림 제너레이터와 다른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사진입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건물이 나무로 만들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미래의 건물이 초콜릿을 활용해 만들어지면 어떤 공간이 되는지 등 다양한 공간들을 관찰합니다. 활동 2에서는 자신이 표현할 작품을 구상합니다. 먼저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순서를 알아보는데요. 원래 사진에 재료 사진을 사용해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주제를 잘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재료를 정할 때도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재료로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제와 재료를 정한 다음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합니다. 활동 3에서는 활동 2에서 구성한 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먼저 작품을 만드는 순서를 알아보는데요. 이때 한번 생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느낌의 작품이 생성될 때까지 반복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학생들은 앞에서 구상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수집하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공유 플랫폼에 올리고 서로 감상을 나누는 것으로 이번 차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활용하여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들과 함께 우리 생활 주변의 공간들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이때 학생들과 함께 태블릿을 들고 나가서 학교나 학교 주변의 공간들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 사진을 찍었다면 지금부터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활용하여서 상상의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투 드림이 아니라 딥 스타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스타일을 선택 후 첫 번째, 베이스 이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베이스 이미지는 학생들과 직접 찍은 우리 주변의 공간을 업로드합니다.
베이스 이미지를 선택하고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학교 사진을 업로드 해줍니다. 업로드된 사진을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학교의 사진이 베이스 이미지로 등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타일 이미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다양한 질감과 재미있는 재료로 상상의 공간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딥드림 제너레이터에서 제공하는 사진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다른 스타일의 사진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픽사베이에 접속합니다. 픽사베이에 접속한 다음 다양한 재료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탕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사탕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에 있는 사탕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탕 그림이 매우 잘 나와 있지만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기에는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특정한 사진의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전체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미지를 스타일 이미지로 등록하게 되면 사탕뿐만 아니라 나무의 질감까지 사진에 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사진 말고 화면이 전부 사탕으로 가득 차 있는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사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사탕이 화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와 질감이 뚜렷하게 나온 사진을 다운로드합니다. 이때 화질이 좋을수록 결과도 좋겠지만 너무 큰 파일을 다운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이 완료되었으면 딥드림 제너레이터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업로드 파일을 선택하고 사탕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탕을 선택해서 스타일 이미지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원본이 되는 학교를 마치 사탕으로 만든 것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사탕 말고도 다양한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탕, 나무, 얼음, 불 등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학교의 모습이 마치 사탕으로 만든 것처럼 재미있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공간들을 다양한 재료로 표현하면서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활용해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포스터를 만드는 수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포스터로 표현하는 차시인데요. 딥드림 제너레이터로는 포스터에 들어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수업 목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포스터 만들기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수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는 활동으로 시작합니다. 다양한 주제와 이미지의 포스터를 관찰하고 이미지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활용해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합니다. 이때 환경이나 배려 등 보편적인 예시를 주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주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활동 2에서는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활용해
포스터에 들어갈 그림을 만듭니다. 먼저 주제를 잘 표현하기 위해 어떤 이미지가 필요한지 생각합니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프롬프트를 구상하고 딥드림 제너레이터에 입력하여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프롬프트를 세밀하게 작성할수록 내가 의도하는 그림과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지도해 프롬프트 작성에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활동 2에서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 활동 3에서 포스터를 만들어 봅니다. 포스터 만들기는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쉽게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 그림판 등 다양한 툴을 사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이 편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이 태블릿 사용이 미숙하다면 교사가 프린터로 출력해서 손으로 글씨를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들렛이나 구글 시트 등 다양한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포스터를 공유하고 상호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활동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에 들어갈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오염을 주제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기 때문에 오염과 지구 그리고 우주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 중에 몇 가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중에 판타지를 입력하게 되면 조금 더 환상적인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판타지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있는 다양한 광원 효과 중에 시네마틱 라이팅을 선택합니다. 다 선택했으면 클로즈 버튼을 눌러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텍스트 프롬프트 아래에 방금 선택한 다양한 효과들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베이스 이미지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AI 모델을 판타지로 바꾸고 퀄리티를 하이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퀄리티를 하이로 높이는 순간 에너지가 5에서 15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에너지의 여유가 충분하다면 높은 질의 그림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스케일은 이미지의 크기를 높이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소모가 늘어난 것이 확인되고 혹시 전체 작품을 전시하거나 크게 출력해야 될 일이 있으면 스케일을 키워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 생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저희는 얼굴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고 부정적인 프롬프트, 그러니까 배제하고 싶은 프롬프트도 따로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지 않고 오토로 두면 딥드림 제너레이터에서 자동으로 생성해 부정적인 프롬프트를 제거해 줍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키우고 다양한 설정을 추가했기 때문에 처음에 생성했을 때보다 조금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의 태블릿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태블릿에서는 많은 설정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지구에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뭔가
연기에 의해서 오염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입력했던 우주라는 프롬프트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가 입력한 우주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은 건데요. 만약 우주에서 보는 지구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프롬프트를 바꾸거나 같은 프롬프트로 다시 생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저장 또는 복사하거나 태블릿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다면 길게 눌러서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업의 모든 활동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딥드림 제너레이터는 쉬운 조작 방법과 다양한 이미지 생성 방식이 있어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태블릿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용 횟수에 제한이 있고 생성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딥드림 제너레이터 활용 방법과 딥드림 제너레이터를 사용한 다양한 수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